애 둘 셋 키워도 다 어머니가 양육을 하고 그러한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5대5를 많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 시대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집안일도 별로 하기 싫어, 회사도 힘드니까 그만두겠어, 이렇게 하는데 5대5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세계 퐁퐁남 1화 리뷰가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현실 반영을 많이 했다, 현실 보증을 제대로 했다, 뭐 이런 평들이 많아서 진짜 뭐 월가벌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의해서 제가 약속을 이미 해드렸죠. 2, 3화 리뷰 해드린다고. 2, 3화 리뷰를 해드릴 텐데 참 좀 아이러니한 게 2, 3화 리뷰를 하는 오늘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남녀 커플이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그 시기에 비극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리뷰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또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은 남성의 회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직원들이 주인공 남자에게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막 쑥덕거리는 그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여자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때린 이유가 뭐래요? 이러니까 다른 한 명이 아내가 바람을 폈다나 뭐라나. 여기서 진짜 황당한 게 이 바람도 남자 탓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뭐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정상일 리가 없잖아, 만약 아내가 바람을 폈다면 전적으로 1팀장 잘못일걸? 1팀장이 여기 주인공 박동수거든요. 이 남자는 이제 가정폭력범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회사에서도 뒷담화에 타겟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내가 바람 펴서 이혼한 건데 가정폭력법이라는 이런 거짓 꼬리표 때문에 아내의 바람도 정당화가 돼버린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나는 피해자인데 아내를 때렸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여자를 때리지? 맨날 상습적으로 때린 거 아니야?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설사 시간을 들여 해명을 하더라도 찌질하네, 돌아오는 대답이 그랬다는 거죠. 이거 2차 가해인 거 모르나?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도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바람 피웠을 건 아니잖아요. 본인한테도 과실이 있겠지. 난 그 과실이 뭔지 알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모두가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범죄로 고직 고소 당한 남자들의 처지와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죠. 일단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회사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찌질하네 이런 얘기 듣게 되고요. 2차 가해인 거 모르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여자가 고소했을까봐 뭐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성범죄자의 누명을 그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범죄 형사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색드립을 치는 것은 형사상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직장 내에서 만약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돼서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이런 사건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직접적인 터치뿐만 아니라 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더더욱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데 여자는 일관되게 그런 진술을 들었다, 남자가 그런 말을 했다, 색드립을 쳤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꼼짝없이 남자는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또 교묘한 게 정작 사이 좋을 때는 여자가 먼저 색드립도 치고 터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니까 여자 자기가 한 건 쏙 빼고 남자가 한 말만 진술하면서 남자가 한 말에 훨씬 더 부풀려서 이거 완전 남자를 쓰레기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사내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 사내위원회는 경찰, 검찰보다 사실 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구성원들도 사내 임원들이죠.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판단하는 기준도 엄격한 증거나 법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들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대충 판단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사건 무마에 더 이득일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럼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여자죠. 괜히 남자 편 들어서 여자의 성희롱 신고를 기각을 하면 언론에다 이 여자가 인터뷰도 하고 뭐 소송도 걸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자 말 들어주고 여자를 잘 달래서 남자를 징계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회사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데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다 허위다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성희롱을 당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남자에게 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서로 사이도 좋았고 여자가 먼저 색드립도 치고 막 그런 대화를 다 해놓고선 나중에 남자랑 사이가 틀어지고 나니까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만화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들어하던 남자 주인공은 살자를 하게 되고 그 목을 맨 밧줄 너머로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엘프, 드워프 등등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존재들을 만나게 되고 이 존재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됩니다. 생면부지인 다른 세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 10년 넘게 지낸 아내가 바람을 폈던 것, 그 아내에게 재산 50%를 뺏긴 처지, 남자라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이야기까지. 그런데 그 세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아내가 외도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납득해. 그런데 재산에 기여도 안 한 사람이 단순히 결혼해서 몇 년 살았다고 재산을 절반 이상
가져간다고? 심지어 바람핀 상대를 법이 보호해준다고? 굴어도 정도 꽂혀야 믿어주지. 그딴 책이 없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할 리 없잖아. 있다면 진짜 멸망했을 거라고. 이거 진짜 보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 이러면서 위에 같은 이런 말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판하고 꼬집고 있죠. 블랙 코미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나라가 진짜 있으면 진작에 망했을 거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있다. 또 경찰서와 관련해서도 드워프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나도 솔직히 못 믿겠네. 피해자 진술만 믿고 체포하는 같은 근위병이 있고, 근위병이 여기서 경찰이겠죠. 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작가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주인공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원래 세계에서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다른 세계에 와서야 이 고충과 결백함을 이해받고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 얼마나 찡했던지. 그럼 이 주인공은 이 밧줄 넘어 새로운 이 세계에 살면 되겠네요, 그죠? 상식적이지 않은 세계가 아니라 이 새로운 세계에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의 머릿속에 걱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죠. 선천적으로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 아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밧줄을 넘어서 다시 원래 있던 지옥 같았던 그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 때문에. 돌아와 보니까 부재중 통화가 99통. 현우 엄마한테, 이 아내한테 온 전화죠.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야 미쳤어? 돈 내놔 돈. 2일이나 지났잖아.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당연한데, 나한테 뭐 돈 맡겨놨어? 이런 너는 애핑계 대면서 왜 나가서 일 안 하는데, 애초에 이런 걸 노렸던 거야? 모든 남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만화에서 대신해주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3화까지 리뷰인데, 자, 참 복장이 터지죠. 댓글 읽기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어느 여성분의 댓글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나 여자고 늘 팸이랑 싸워왔는데 그냥 그렇구나, 좀 자극적이긴 하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너네 그 이야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고 떳떳하면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발작들 하는 거 아니니? 인터넷에서만 살지 말고 현실을 좀 살아라. 과몰입해서 성별 갈라치기네 어쩌네 떠들리 좀 말고, 웹툰은 그냥 웹툰으로 볼 수 없는 거임? 좌표 찍고 우르르 너네 랑 다를 게 뭐냐? 그럼 전쟁 영화는 전쟁 주장 영화임? 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한여 없이는 너네도 이 세상에 없어. 늘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건 혐오다. 이런 주장은 그 극단적인 예시 외엔 니들 주장 뒷받침할 타당한 논거와 근거가 없으니까 무지성 공격하는 거 아니니? 혜미는 정신병이야. 얘들아 병원을 가. 네이버 웹툰에 있지 말고. 댓글이 좀 세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좀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극악무도한 성범죄자 남자들 많죠. 조두순 등등 아동 성범죄 등등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 드라마나 웹툰들 수두룩하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남혐이라고 인식을 하나요? 또 최근에 박민영 씨랑 이희경 씨가 나왔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 라는 드라마가 있죠. 거기 드라마만 봐도 이 박민영과 결혼한 이희경이 바람을 피면서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요. 그런데 이거 보고 우리가 남혐 드라마다 이렇게 비판을 하나요? 안 하죠. 현실에 여자만 바람 피는 게 아니죠. 남자도 바람을 피고 진짜 짐승만도 못한 남자들도 많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무조건 남자는 뭐 정의롭고 옳고 여자가 잘못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바람피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비판하는 컨텐츠 많죠. 근데 그 컨텐츠 자체가 남혐인가요? 아니죠. 이게 남혐이냐 여혐이냐 이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남자를 모든 남자로 치환을 해서 얘기를 하느냐, 일반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느냐, 일부 여자를 또 모든 여자로 치환을 해서 일반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컨텐츠들, 뭐 이희경이 그렇게 바람피고 아내를 죽였다고 모든 한국 남자 걸러야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드라마에서요. 그것과 동일선상으로 지금 만화 컨텐츠에서도 이 자극적인 뭐 퐁퐁남이나 이런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모든 한국 여자가 이렇다, 모든 한국 여자는 바람피고 퐁퐁여다, 퐁퐁남을 만드는 남자를, 뭐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만화를 여혐이라고 보는 시각은 같은 여자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나 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베스트 댓글 한번 보면, 도입 부분은 현실적인 스토리인데 발작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여자들은 편향적인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강자인데 이런 웹툰이 배도로 올라오는 것이 남자들이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싫겠죠. 그렇게 되면 586 기득권과 손잡고 애써 만들어 놓은 성이 무너지고 바닥으로 추락할 테니 악을 쓰고 달려드는 꼴이 애잔합니다. 한국 사회와는 다른 세계를 비교하며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웹툰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고, 또 보면 작가에겐 진짜 미안한데 이 작품 정식은커녕 곧 통째로 천한문 당할 거라 장담한다. 네이버 지난 행보들 돌이켜보면 딱 각이 나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열심히 언론으로부터 검열을 당하고 있고, 네이버의 행보가
모두가 주목이 됩니다. 이세계 퐁퐁남 10월 5일날 나오고 지금 11월 11일인데 4화가 안 나오고 있어요. 워낙 이 압박이 심하니까 네이버에서도 좀 주춤하는가 봅니다. 여기서 아마 4화가 언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만화 때문에 또 네이버 사용자 수가 급감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만화 연재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냥 네이버 웹툰 사용자가 줄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친 건지는 한번 또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마지막 댓글 한번 보면 결혼 생활 했다고 결혼 전 특유재산 반띵하는 건 진짜 코미디임. 이건 뭐 남자 도축하라고 정부가 칼 쥐어주는 거지. 남자는 이제 나랑 똑같은 재산을 가진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함. 아, 국결 빼고. 이 재산 분할도 사실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재산 분할을 5대5로 이렇게 해주는 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많았잖아요. 그 전업주부 말을 잘 생각해보면 전업으로 주부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일을 하듯이 그렇게 주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뼈 빠지게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오면 우리 어머니들은 전업주부를 하면서 집안일을 다 도맡아 했고 자녀들 양육도 했고 그 당시에는 누가 뭐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나요? 아니면 처갓집 부모님이 도와주시나요?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양육도 애 둘 셋 키워도 다 어머니가 양육을 하고 밥도 삼시세끼 다 차려주시고 집안 청소 모든 것들을 다 헌신적으로 했었고 남자들은 돈을 벌어왔고 하니까 그러한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5대5를 많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물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요즘 시대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집안일도 별로 하기 싫어. 회사도 힘드니까 그만두겠어. 이렇게 하는데 5대5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가사노동을 인정을 해서 5대5를 해주려면 정말 예전 우리 어머니들이 하듯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진짜 남자가 일을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한 경우에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봐서 인정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그렇게 안 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5대5로 하는 거는 이건 저는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을 인정을 할 때 이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사노동이 엄격하게 인정이 안 되면 그러면 5대5 그 비율에서 바뀌어야겠죠. 만약에 남자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왔으면 그리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일을 하고 뭐 가사노동도 남자가 좀 했으면 그러면 비율이 5대5가 아니라 7대3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정이 돼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자 쪽에서도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많진 않지만 그러면 당연히 여자 쪽에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냥 남자는 집도 다 해오고 일도 다 하고 했는데 10년 지났다고 무조건 5대5?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우리 어부리 카페 성범죄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이혼 관련된 컨텐츠나 글들도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거기도 가입을 좀 해주셔서 이 관련된 담론이나 이야기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장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우리 어부리 카페에 이제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이런 도축 이혼을 당한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경험담이라든지 어떤 소송을 진행할 때 있어서 본인이 겪으면서 생각했던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공유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들의 집단 지성이겠죠.